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막아서고 있습니다.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겁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첫 소식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경찰 특별수사단 차량들이 나란히 줄지어 섰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계엄사령부 시설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계신 경호처 직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4개 장소 말씀드리면서 이 4개 장소 책임자분 나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자꾸 저 경비 담당하시는 분만 저 나와서 응대를 하시니까. 11시 4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대치하며 대통령실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군사기밀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버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내란 혐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셈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일단 압수 대상 자료를 대통령실 스스로 내는 임의 제출 방식도 논의 중입니다. 다만 협의가 결렬될 경우 경찰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계속 자료 확보를 막아설 경우 대비책 마련에도 고심 중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재가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내란죄는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인 만큼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퇴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기보다는 탄핵 심판부터 받아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되는데요.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도 일단 버텨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단축 문제를 포함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결국 공수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MBC에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즉각 하야 대신 일단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계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내부 회의에 불참하며 사의를 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인사권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일부 극성 지지층의 최근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난데없이 화환 40여 개가 세워졌는데 부정선거를 꼭 밝혀달라,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글귀부터 하야는 안 되고 연임해달라, 누구 마음대로 조기 퇴진이냐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내란죄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상황 관리를 일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이 하야나 퇴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지층 일각에서 계엄 정당화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탄핵을 당할지언정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저지른 반란 세력들이 내란이 범죄가 아니라 우기고 있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오늘 국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내각이 줄줄이 불려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을 못 막아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는데 불과 5분 정도 진행된 회의를 두고 한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권이 사과를 요구하자 망설임 없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각 모두 사과하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 명을 제외하곤 장관들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대신 한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와 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계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 열렸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관조차 그 회의는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헌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요새 국무회의를 연 정황이 뚜렷한데도 한 총리는 국무회의는 계엄을 막기 위해 장관들을 모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가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 같이 반대했다고 얼렁뚱땅 퉁치지 마세요. 한편 한덕수 총리는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서를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당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면서도 한 대표와 담화 내용을 상의하기는커녕 담화문을 미리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계엄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에 MBC가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3시간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 반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수뇌부 호출에 따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청장에게 A4 용지 한 장에 적힌 10줄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했습니다.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10여 곳과 체포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언론사 중에는 MBC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새벽 경찰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청장의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추측으로만 떠돌던 계엄군의 언론 장악 계획이 구체적인 방송사 이름과 함께 밝혀진 겁니다. 안가 회동 뒤 밤 10시 반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1시를 기해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으며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처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엄이 유지됐다면 공영방송 MBC에 대한 전면적인 보도 통제와 언론인 불법 체포, 구금 등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MBC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파문 보도가 국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했고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압박하며 방송 장악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초유의 내란 사태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공영방송 장악 기도가 드러난 만큼 관련 경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 법령 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유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 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의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